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친척 고구 노소 일양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친척과 옛날 친구들, 또 늙은이와 젊은이는 먹는 음식을 달리해서 대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보 적방 식은 누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의 것이 현재 책자의 정자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책자지만은 옛날에 주로 썼고 또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책입니다. 자, 이 위의 책은 어떤 책이냐? 목간과 죽간에 글을 쓰고 가죽끈으로 2번 아래 위로 묶어 놨다는 그런 뜻의 책이고, 또 이것은 펼쳐져 있는 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볼 때는 펼쳐가지고 책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책은 뭐냐? 책을 돌돌 말아가지고 책을 돌돌 말아놓은 그 모습의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볼 때는 펼쳐서 보고 책을 다 봤으면 책을 말아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권자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것은 책권자입니다. 책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위의 것은 주먹권이라고 합니다. 주먹권자는 요 글자는 움직이지 않는 주먹권, 고정되어 있고, 이것은 움직이는 주먹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졌다고 하는, 움직이니까 손이 움직이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서 양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병부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부절인데 쉼표, 믿음의 표시. 그러니까 임금이 군대를 거느리는 큰 장수들에게 줄 때 한쪽 나누어서 주는 그 믿음의 표시가 바로 병부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병부절의 뜻이 아니고 주먹으로 책을 돌돌 말았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권이지만 말권의 뜻이 있습니다. 만다. 책권이지만 만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돌돌 만다. 그래서 만다라고 할 때는 말권자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걸 주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왼쪽에 손수변을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으로 지금 사용되고, 말권이라고 할 때는 손수변을 붙인 이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자세히 보면 그 뜻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기억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붕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벗이란 어떤 것이냐? 저는 가장 좋은 벗은 어떤 벗이냐면 공부 같이 하자. 네 부족한 거 내가 도와줄게. 네 잘하는 거 내가 또 배울게 하는 그런 친구가 바로 벗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붕. 벗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붕자는 묶어져 있는 이 가죽끈을 풀어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죽끈으로 묶어놓은 그 죽간과 목간을 풀어가지고 자, 네 한쪽 공부해라. 나도 한쪽 공부할게. 이렇게 공부를 권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마시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또 뭐 다른 일을 하러 가자. 고스톱 치자. 포커 하자. 뭐 이런 것이 진정한 벗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놀이의 벗은 되겠지만은
진정한 것은 책을 나누어서 공부하자 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권에서 나오는 말권, 이것도 채권, 말권의 뜻이 같이 있는데 뒤에는 분화해서 말권자는 왼쪽에 손수변을 붙여서 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첩어적방, 식언유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참 옛날 양반들, 이런 사람들은 참 행복했다, 참 살기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관리들은 집에서는 처와 첩이 있죠. 또 관청에 나가면 관기가 있죠. 술집에 가면, 요정에 가면 기생이 있죠. 이 전부 다가 뭐 돈 좀 주고 하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사람은 뭐 옛날에 관기는 없었고 뭐 첩도 없었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옛날에는 권력, 이것이 놀기 좋은 것이었지만은 지금은 재력, 이것이 아마 놀기 좋은 그런 요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양반은 집에는 처첩이 있고 관청에 가면 관기가 있고 또 기생이 있는 요정이 있고 그 전부 자기 겁니다. 저도 그런 호사를 한번 누려봤으면 생각하는데 이미 그것은 꿈도 아니고 뭐 개꿈 요새 이야기하는데 개꿈에 불과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첩어적방, 식언유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첩자는 여자가 있는데 위에 서 있다고 있어, 설립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 첩자를 막 여자인데 서 있는 여자다, 앉아있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여자가 아니고 서 있는 여자다라고 이렇게 막 풀이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여자의 머리 위에 매울 신자, 이것은 형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항시 잘못하면 형벌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첩자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자는 거느릴 어자, 많은 사람이 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길을 간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전체가 풀사, 풀어놓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자체로서는 푼다라는 뜻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것을 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사, 불일사. 그래서 이것은 마차 위에 있는 짐을 풀어놓는다, 또 부린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한자인데, 그래서 이것이 거느릴 어자인데, 거느릴 어자인데 마부 어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부 어. 그래서 마부 어자는 또 다른 이런 글자가 또 있습니다. 마부 어. 그러니까 말을 또우자, 손으로 부리는 사람이 마부다. 그래서 어야 이렇게 이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명. 자, 임금이 내리는 명령이 어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훈과 음이 임금 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옥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는 뜻으로 해놓은 옥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편을 만들 때, 새로 만들 때는 임금 어자를 반드시 넣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판사에 계시는 분들은 잘 새겨 들으시고 그렇게 고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거할 어, 불일 어, 마부 어, 모실 어,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임금 어자로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자는 쌓을 적자, 자을 적자입니다. 자을, 씨를 뽑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를 돌려서 씨를 뽑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왼쪽에 있는 것은 한자만 쓸 때는 가는실 몇 자입니다.
두 자가 있어야지 실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글자는 실사의 약자로서 사용되고 있다. 실사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가는 실맥이다. 한자만 쓸 때는 가는 실맥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꾸짖을 책, 꾸짖는다. 꾸짖을 책, 맡을 책입니다. 맡을 책의 뜻이 있는데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를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한다. 그래서 이것이 자을적, 또 오른쪽은 자을방이 됩니다. 자을방. 맨 실, 이것은 같은 뜻인데 글자 모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을방자는 맨 시를 잡는다, 시를 뽑아낸다 이렇게 보는데, 모방자를 썼는 것은 음요소입니다. 음을 달아놓은 것이지만은 이것은 실의 굵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똑같이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 방정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 바르게 실을, 즉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굵기로 뽑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방이라고 하는 것은 길삼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길삼을 한다. 그래서 시자는 모실 시자입니다. 모실 시. 누가 모십니까? 사람이 모십니다. 어디 가서 절에 가면 사람이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을 모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절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절사, 원래는 관청의 뜻입니다. 그래서 관청시, 음이 시입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 절사라는 뜻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청에 가면 관청에 있는 사람을 모신다, 또 절에 가면 스님을 모신다, 부처님을 모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인데, 자, 절에 가면 모셔야 될 사람들이 스님, 부처님도 있는데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 여러 사람이 가면, 절에 가면, 관청에 가면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참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과거에는 관청에 가면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릴 때, 또 절에 가서 큰 스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봉투에 뭘 많이 넣어가지고 미리 드리면 빨리 만나고, 그게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가서 만나려면 엄청나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 좀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기다릴 때, 또 소우자가 들어가면 어떠냐? 이거는 특별할 특입니다. 특별하다. 절에서는 소를 특별하게 여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시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씨, 문학 장르의 하나인 시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음이 다 시로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관청에서, 관청시니까 관청에서 글을 가르친다, 말로서 글을 가르친다라는 그 뜻이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 시가 된다. 스님들이 독송하는 이런 걸 들으면 전부 시적인 운율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 절에서 하는 말은 다 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거지지만은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건자는 수건 건자입니다. 수건, 이것이 수건입니다. 수건을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 이것은 못입니다. 못을 요렇게 딱 쳐놨어요. 못을 요렇게 딱 쳐놨는데, 못에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이게 수건을 걸어놓은 모양인데, 못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수건을 걸어놓은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 못을 길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에다가 수건을 걸어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자는 휘장유자, 수건건. 휘장유자도 수건처럼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쭉 넓게 방 앞에 넓게 수건처럼 쳐놓은 그런 장막을 이야기하겠죠. 그 세추자는 그냥 이것이 세추자인데 음이 변해가지고 여기서는 두 글자가 합쳐지면서 휘장유로 이렇게 음이 바뀐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방자는 집방자, 방방자 이런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계호, 지계문호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의 뜻도 있죠. 집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하면 집집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방은 또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방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밑에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모방자, 방정할 방자, 방정하다 할 때 방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네모 반듯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각형 집에, 삼각형 땅에 이런데 집을 지으면 좀 불편하겠죠. 틀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또 방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이나 다른 모양으로 만들면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방을 만들 때는 반듯하게 만들어라라는 뜻으로 모방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음료소다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반듯하게 만들어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첩어적방. 그래서 첩자는 첩자라고 하는데 소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첩이 소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실 부인이 첩이다, 소첩이 이렇게 남편에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처첩을 줄여서 첩자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첩은 적방을 하고 길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은 수건을 장막친 장막 유방, 장막이 들어진 남편이 자는 방, 그 장막이 들어진 방에서 수건을 들고 모신다 하는 뜻이 바로 첩어적방 식은 유방의 뜻입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자는 일만 하고 적방하고, 옛날 원시 시대는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실도 뽑아가지고 천을 만들고 하겠죠. 이런 일을 하고, 또 이 처첩이 하는 일이 뭐냐, 수건을 들고 대기한다는 거, 모신다는 겁니다. 유방 앞에서 남편이 있는 그 방에서 남편이 일어나면 수건을 들고 모신다. 남편 참 좋지요.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다 남편 쫓겨납니다. 요새는 모든 일을 부부가 같이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젊은 애들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저는 한평생 잘 살아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손도 꼼짝 안 하고 남편 노릇을 했으니까. 지금 제 애들 이래 생활하는 거 보면 똑같이 일을 해요. 물론 일의 영역은 다르겠죠. 그만큼 공동으로 한다. 남녀 평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참 잘 됐다, 좋은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모두가 다 서로 부부가 공동으로 도와주면서 공동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선, 원결, 은촉, 위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